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자율적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성은 보통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을 표현 잘하고, 그리고 자신 선택한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거,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심리학자인 에릭스는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율성이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다? 책임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의 8단계를 좀 나눠놨는데, 거기 자율성과 대립되는 그런 부분을 약간 수치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이 긍정적으로 발달이 안 되면 수치심을 느끼고 또 의심을 하게 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만 2세에서 4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겠죠. 미취학전 아이들. 요 아이들 이 시기가 자율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적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사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장해서 분명히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 어른인데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들, 캥거루족이라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을 숨어버린다 그래서 자라족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자율적인 발달이 좀 기회가 좀 제공되지 않았다거나, 이제 부모님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연관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사회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한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첫 해에, 이제 2년 전이죠. 첫 해에 이제 막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막 공포심도 막 들고, 특히 저희는 이제 그때 졸업생을 막 배출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선생님도 못 만나고, 이제 바로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막 비대면을 해야 되는데 막 혼란스러운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뿐만이 아니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지금 심지어 이제 대학교 이제 막 자유를 꿈꾸며 대학생이 되기를 막 바랬던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지금 2년, 3년째를 바라보고 있죠. 새 학기는 우리가.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교사들도 지금 이제 재교육을 받거나 이제 이런 시점이 되면은, 지금은 집합교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소에 가서 직접 이제 강사의 얼굴도 보고 이러면서 교육을 하면은 조금 덜한데, 이렇게 모니터상으로 하게 되면은 자꾸 뭔가 딴짓을 자꾸 하게 되고, 머릿속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게도 되고, 이런 어린 연령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그 학습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격차가 난다. 이 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인, 자율적인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도와줘야 될지, 발달을 도와줘야 될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죠. 이 아이들은 지금 이것을 발달시켜야 하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교육의 적기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자율적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꽤 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빵집에 이제 빵을 사러 이제 파리 땡땡 이제 여기 갔어요. 가서 이제 빵을 이제 고르고 있는데, 이제 저 뒤에 이어서 온 손님이 이제 한 아이가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4살쯤 된 아이와 엄마가 손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고르는데, 엄마하고 저는 이제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눈이 그쪽으로 가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이 막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와 아이가 나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이에게 이제 집에서부터 뭐 이야기를 나누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빵을 3개 고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쟁반을 담고 이제 집게를 이렇게 집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빵집의 그 집게는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작은 손으로 이제 그 집게를 잡아가지고 빵을 집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하고 싶잖아요. 어른들처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어른들한테 맞춰져 있는 집게라 크고 무거워. 엄마도 집기가 좀 힘들어. 근데 네가 이걸로 이용해서 빵을 집으면 빵 하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를 고르면 엄마가 담아줄게.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내가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게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빵이 포장되어 있는 빵도 있고 포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빵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첫 번째 고른 빵이 포장이 되지 않은 빵. 아이가 집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쟤는 이제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그 지켜보니까 그 어머님이 엄마가 말한 대로 집게는 너무 크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을 주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빵이 떨어졌지? 그 이제 우리가 빵 너 3개 고르기로 했는데 이제 2개만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는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면 이것도 네가 할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에게 집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빵 먹을 거예요, 이 빵 먹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빵을 2개를 더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다른 빵도 하나 더 사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 빵은 따로 버려주시고요, 이 빵을 포장해주세요 라고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쪽 가에서 제 빵 고르는 거는 멈춰놓고 이렇게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 저 엄마는 집에서도 아이에게 참 주도권을 많이 주겠다.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에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시는 어머님이겠다. 저런 어머님과 아이가 이 세상에 정말 많다면 이 세상은 정말 더 많이 훌륭한 사회, 정말 인재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 라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은, 그래서 흐뭇한 미소를 많이 지었던 그날이었는데요. 아이에게 제가 이 에피소드를 먼저 들려드린 것은 지금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에피소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단은 아이에게 엄마가 만약에 아이가 하기를 원하는데 못할 때에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그 에피소드처럼 이 집게는 어른들을 위해서 맞춰진 거라 손이 작은 네가, 힘이 아직은 약한 네가 잡기에는 좀 힘이 들어. 그래서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같이 잡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또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 어머님이. 그래서 네가 또 할래?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네가 또 할래? 아니면 엄마가 도와줄까? 이렇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좀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이제 못할 경우에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의 그 발달 연령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퍼센트가 좀 따라가요. 처음엔 엄마가 100% 해주던 거를 아이가 10% 하고 엄마가 90% 하고, 나중에는 아이가 20% 하면 엄마가 30%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나중에는 뭐 엄마가 10%만 도와주고 아이가 90%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연령이 할 수 있는 과제를 만약에 스스로 100% 못하는 거는 부모님이 도와줘서 그 부분만큼 도와주셔서 아이가 할 수 있게 그런 과제를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놀잇감 정리하기, 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신발 신는 거, 옷 입는 거, 뭐 벗는 거, 이런 거 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처음엔 조작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해서 못할 수 있지만 점차 연습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늘려주시면 좋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가 할 수 있게 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부분 도움을 주긴 하셔도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걸 꼭 얘기하기를 해주시고, 아이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좀 더 주면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성급하게 막 해줘가지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안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회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늘 그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외출을 하거나 또 이제 출근 시간에 이때는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 때는 괜찮아요. 부모님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근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지각하게 생겼어요. 부모님이 빨리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빨리 회사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각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이가 내가 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울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곤란하지요. 그럴 때도 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알지만 부모님 사정이 이러하니까 이래서 그래,
다음에는 네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아이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야 돼요. 엄마 바쁘니까 빨리 가. 그래서 보통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울고 올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아이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엄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입어 이래가지고 입고 와서 아이가 이제 등원할 때 좀 우는 경우, 일찍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게 좀 울고 오는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한 90% 정도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가셔가지고 마음이 막 아프시니까 혼나고 왔어요. 제가 혼내고 왔어요.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런 일이에요. 내가 뭐 입고 싶다 그랬는데 엄마가 이거 입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제 막 이런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바쁘셔서 그랬을 거야. 너도 어린이집에서 놀이하고 이러다가 친구 뭐 방해하거나 친구를 괴롭히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엄마도 회사에 가서 만약에 늦으면 그 회사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에 엄마도 마음이 불편하고 혼이 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엄마가 서투르시라 그러는 거야. 다음에는 잠자기 전에 네가 입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전날 나 이거 입고 내일 이거 입고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놔. 그러면 아침에 바로 입고 오면은 괜찮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아침 시간이면 전쟁터가 돼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그러면 퇴근해서 이제 오늘 잘 놀았어?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아침에 너무 바빠서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내일은 뭐 입고 갈지 이걸 이렇게 미리 정해 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는데 많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엄마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따가 올 때는 네가 엄마가 기다려줘서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신발을 신고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가 지금 너무 늦으면 이제 버스도 타야 되고 회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엄마가 지금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되거든. 네가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설명시켜 주시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아이를 키운다는 건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이제 도움을 주시는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리고 많이 인내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격체인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니쌤은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항상 하루의 일과를 좀 설명을 해줬었어요. 오전 간식을 먹고 우리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를 할 거야. 그리고 나면 우리 산책을 나갔다 올 거거든. 그리고 산책을 갔다 와서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미술 활동으로 뭐 이런 꾸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야. 그리고 다 해놓고 나서 우리 걸어놓고 우리 친구 작품도 같이 감상해보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손을 씻고 점심을 먹을 거야.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놀고 나서 얘들아 정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바깥놀이 나가려고 정리하나 봐. 아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손을 씻는 건 지금 밥 먹으려고 손 씻는 거지. 우리 다음에는 그러니까 줄을 설 때 정리할 때 왜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수동적인 아이가 되겠죠. 부모님이 어딘가 데려갈 때도 그냥 와봐. 이것보다는 우리 지금 어디를 갈 거야. 그래서 그 목적과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이해한 만큼 부모님을 협조해서 의젓한 모습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선이해 먼저 시켜주시면 아이가 사회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는 만큼은 충분히 부모님을 오히려 협조해서 의젓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자율적인 아이가 되게 하고 싶으시면, 그런 아이가 되게 성장시키시고 싶으시면 아이의 편에서 마음을 읽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자율적인 아이가 되어서 자율적인 아이가 된다는 거는 또 커서도 아이가 스스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 공부도 물론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타율적인 아이보다는 자율적인 아이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아이를 인정해 주시고 생각을 읽어 주시면서 그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